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필색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92페이지부터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전 기본기 시간과 동일하게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문제별로 풀어보고 제가 해설을 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분 드릴 테니까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분 정도 드렸는데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기본기 세 번째 시간에 재단 각은 무조건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표와 그림의 일단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를 둘 다 정리한 자료예요. 하지만 이제 표는 전체 2001부터 2008까지 8개 연도의 전체 발생 건수를 비행 단계별로 나눠놨고, 네, 비행 단계 기준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연도별이죠. 2001부터 2008까지 연도별로 비행 단계와 무관하게 몇 건이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지금 제시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5년 이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시계열 자료가 나오면 전체 연도가 지금 2001부터 2008년이니까 시작과 종료 지점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또는 그림에 표 또는 그림 아니면 이제 문제 자체에서 주어진 시작과 끝 연도 반드시 체크를 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억에서는 2005년 이후라고 했으니까 2005년부터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2005년 이후 항공기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라고만 돼 있죠.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2004년이 아닌 2005년부터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디를 봐야 되죠? 연도별이니까 얘는 그림을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확인해 보니까 2005년부터 2, 4, 7, 9로 매년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기억이 옳은 선택지이니까 일단 3번하고 5번은 지우고 1, 2, 4번 위주로 보면 되겠죠. 이제 기억 디귿 리을이 있으니까 리을부터 봐도 되고 아니면 뭐 디귿부터 봐도 일단 되겠네요. 네, 그 표를 보면 비행 단계별로
실제 발생 건수랑 비율이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비율을 묻는 디귿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디귿을 보니까 총 항공기 발생 건수 중 순항과 착륙 단계가 60% 이상이냐. 비율이 함께 나와 있으니까 순항을 볼까요? 순항은 지금 37.9%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착륙은 29.4%니까 이거를 이제 굳이 더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 합이 60이 넘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자릿수부터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더하면 50, 그리고 7과 9를 합하면 16이니까 50에다가 16만 더해도 60은 확실히 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니은은 자동으로 뭐 틀리게 되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네, 리을 볼까요? 전년 대비 이제 증가율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 해. 그래서 얘도 일단 연도별로 주어져 있는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되고, 네, 이제 2006에서 2008년까지 3개의 연도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2005년부터 그렇죠, 우리가 증가율을 따져 봐야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리을은 우리가 봤던 기억에서 봤던 연도랑 연도 범위가 거의 똑같죠.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러면 2건, 4건, 7건, 9건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100%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증가율은 앞에서 한번 따져봤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2005에서 2006년도는 증가율이 100% 넘느냐? 여기 몇 배 증가했죠? 일단 정확히 2배 증가했죠. 그럼 이제 2배 증가한 거면 우리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라고 하죠? 네, 여기가 딱 100%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긴 맞네요. 네, 2005에서 2006년도로는 100% 증가했는데 2006에서 2007년도로는 지금 이제 100% 이상 증가라는 말은 이렇게 써볼까요? 네, 매년 100% 이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배수와 비율 간의 관계를 봤으니까 얘는 사실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사실 4에서 7은 2배가 안 되니까 답이 아니다라고 바로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으로 확정이 되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일단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얘네들의 증가율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4에서 7로는 지금 3 정도 증가했죠. 네, 그러면 증가율이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100은 7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75%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의 예측대로 100%가 안 되죠. 그 다음 마지막 7에서 9로 이제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 증가했는데 여기는 증가폭이 2가 되죠. 그럼 이제 증가율이 어떻게 되죠? 얘는 7분의 2만큼 증가한 거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분수의 비율을 암기하자라고 했죠. 거기서 우리가 7분의 1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얼마죠? 14.3%가 되죠. 네. 그래서 7분의 2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8.6%이다. 뭐 대략적으로는 30% 이하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28.6%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을까지 확인했고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니은 틀렸는데 한번 볼까요? 니은의 이제 지문을 읽어보니까 비행 단계별 단계별이니까 일단 표를 봐야겠네요. 얘는 표를 봤을 때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순항, 착륙, 접근, 상승, 순이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순항이 일단 제일 많죠. 22건. 그리고 착륙이 17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접근은 6건인데 상승의 7번보다 더 적죠. 네, 그래서 얘네 순서가 바뀌어야겠네요. 즉 순항, 착륙, 상승,
접근 순이다라고 보면 되고, 참고로 거기 이제 비율이 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건수로 봤지만 건수 말고 이 건수에 해당하는 비율, 즉 37.9%이다. 여기도 29.4%이다. 그리고 6은 10.3%이다. 그리고 7은 이제 12.1%이다. 그래서 건수 자체에 대한 비율로 보셔도 되고, 네. 건수에 대한 비율로 봐도 되고, 순서로 봐도 되고, 아니면 비율에 대한 순서로 봐도 일치하니까 둘 중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3페이지 문제까지 풀어봤고, 네, 이어서 다음 페이지인 194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문제인데 성별 및 연령별로 이제 정리한 자료라고 되어 있죠. 제목, 의견, 그리고 단위, 명, 사람 수죠. 그 다음에 이제 표의 구조 항목을 보니까 찬성, 반대로 나누어지고 30세 미만, 30세 이상으로 나눠놨네요. 네, 일단은 제가 시간을 2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답을 도출해 보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검토하지 않았던 선택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2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표가 짧아서 간단하게 이제 칠판에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자료의 구조 자체가 크게 이제 30세 미만인지 30세 이상인지로 나눠놨고, 다시 각각 남성 여성으로, 네, 여성 남성으로 나눠놨죠. 그 다음에 이제 찬성인지 반대인지로 나눠놨고, 합계를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한 자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바로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30세 미만 여성이 30세 이상 여성보다 양성평등 정책에 찬성한 비율이 높다. 그럼 이제 30세 미만은 지금 여성이 여기 있고 30세 이상 여성이 여기 있죠. 그래서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100분의 90, 100분의 60이니까 네, 기억은 사실 이 둘을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0세 미만은 90%로 30세 이상은 이제 6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합계가 모두 100이니까 비율로 보지 않고 그냥 90명이다, 60명이다라고 봐도 돼요. 기억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네, 선지 2번하고 5번 지우고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보니까 30세 이상의 여성이 30세 이상의 남성보다 양성평등 정책에 찬성한 비율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니은은 어디냐면 얘네
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중 여성은 60%, 남성은 48%니까 네, 역시 니은도 옳은 선택지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이 옳은 선지니까 3번하고 4번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도 순진하게 디귿을 하지 마시고 디귿하고 리을 둘 중에 내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디귿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양성평등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에 성별 차이는 연령별 차이보다 크다. 일단 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은 문장인데 이거보다는 리을이 더 쉽죠. 남성의 절반 이상이 양성평등 정책에 그쵸 찬성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연령대와 성별을 명시적으로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리을을 보니까 그냥 남성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그냥 남성이라고 했으니까 30세 미만과 이상을 모두 합해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리을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리을은 지금 여기와 여기를 지금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을을 따져서 보면 둘 다 이제 100명씩이니까 이제 200명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절반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78, 여기 48이니까 합은 126이 되죠.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면 63%가 되니까 네,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디귿을 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 니은, 리을만 보고 답을 도출했는데 디귿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디귿을 보니까 양성평등 정책의 찬성 비율 계속 우리가 찬성하는 비율을 봤죠. 찬성 비율을 봤는데 성별 차이는 연령별 차이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성별 차이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성별 차이는 연령별 차이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디귿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성별 차이라는 건 뭐죠? 지금 성별이 크게 여성, 남성이 주어져 있으니까 성별 차이라는 거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되죠. 보통 이제 자료 해석에서 차이 또는 격차라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값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차이는 뭐냐면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30세 이하와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을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연령별 차이는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의 차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이쪽에 여성의 찬성 비율이라는 거는 30세 미만인지 30세 이상인지를 가리지 않고 지금 모두를 합한 여성 중 찬성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00명 중 그렇죠. 90과 60의 합이니까 150명이 차지한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찬성 비율은 우리가 사실 리을에서 도출했죠. 그래서 200분의 126의 차이값이다. 이게 성별 차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연령별 차이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연령별 차이니까 성별로 나누지 않고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30세 미만과 그렇죠. 30세 이상을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30세 미만도 똑같이 여성, 남성이 100명씩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200명 중 그렇죠. 90과 78이니까 168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200명 중에서 60과 48이니까 즉 200분의 108명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성별 차이와 연령별 차이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비율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200분의 150이니까 여기는 75%가 되고 여기는 63%라고 미리 구해놨죠. 그래서 얘네 차이니까 여기는 12% 포인트가 될 것이고, 여기는 어때요? 168을 200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는 84%가 되고 여기는 54%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30%포인트 차이니까 누가 커요? 결국 이쪽이 크게 되니까 연령별 차이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일단은 시킨 대로 풀긴 했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좀 더 간단히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표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단위가 사람 수인데 모두 다 이렇게 100명으로 똑같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까 기억부터 다시 체크해 드리면 얘네 찬성 비율 차이라고 했지만 분모가 100, 100 전체 합계가 같기 때문에 즉 그냥 90명과 단순히 60명의 비교로 기억도 가능하고 니은도 마찬가지겠죠. 남녀 여남의 차이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니까 여기도 60명과 48명의 그렇죠. 비교이다 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반이 넘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100명이면 총 200명이잖아요. 그럼 200명 중 여기 78과 그렇죠. 78과 48의 합이 100명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사실 똑같죠. 왜냐하면 절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디귿도 이제 분모가 모두 10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 이제 이렇게 전체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분자의 차이, 즉 찬성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똑같으니까 찬성 비율을 물어봤더라도 찬성하는 사람의 숫자 차이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차이가 얼마죠? 그러면 이제 24명 차이가 되고 여기는 60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봐도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는 명확하죠. 네. 그래서 뭐 비율의 차이로 봐도 되겠지만 분모가 같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사람 수의 차이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분모가 200이니까 24명을 이 분모로 나누면 우리가 처음에 도출했던 12%포인트와 30%포인트 역시 도출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디귿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서 마지막 기본기의 마지막 달린 문제인 195페이지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기관별 2011년 경제 전망이라고 해서 단위가 퍼센트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과연 A부터 F까지가 가부터 바 중 어떤 기관에 해당하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제가 2분 역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2분 드렸는데 3번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위 유형으로 구분을 하면 매칭형 문제의 유형에 해당하고, 이제 매칭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 이제 A부터 F까지 주어진 기관을 가나다라 마바 중 어떤 것인지 서로 이제 연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보고서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제 보고서를 뭐 첫 번째부터 읽으면 뭐 가나가 똑같이 전망했는데 가가 나보다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뭐 높게 전망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보고서로 나와도 마찬가지이고 보기로 주어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매칭형 문제는 보통 이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발생시키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시간을 줄이고 정확하고 또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칭형 문제는 검토 순서가 이제 나름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말 그대로 키워드 자체가 가장이라고 나오는 경우, 또는 이제 이와 유사한 키워드인데 가장 대신 몇 번째이다 라는 순위나 또는 뭐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순서를 알려주는 정보부터 보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럼 이제 보고서를 첫 번째 이제 가나부터 보면 이제 가나 조합이 사실 A 또는 E, C 또는 D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 세 번째 줄에 다 기관은 경제 성장률을 6개 기관 중 가장 높게 전망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 중 경제 성장률을 가장 높게 전망한 기관은 다라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경제 성장률 중 가장 높은 거는 F죠. 그래서 다가 F로 확정이 되어 버리겠네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다가 이제 F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 배열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배열도 참고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에 F를 보시면 다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게 2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2번하고 4번은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1번, 3번, 5번만 남죠. 네, 1, 3, 5가 남게 되는데, 네, 그 아래쪽에 설비 투자 증가율도 나왔으니까 볼까요?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설비 투자 증가율이 7% 이상으로 증명이 돼 있다. 이게 이제 다라마라고 돼 있는데, 다는 일단 F로 확정이 돼 있고, 그러면 라와 마도 7% 이상이 되어야겠죠. 그럼 이제 7% 이상은 B 또는 C가 되겠네요. 네, 다시 말하면 B와 C에 라와 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선지를 또 한번 볼까요? BC 자리에 라 또는 마 말고 다른 애가 들어가 있는 걸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1번은 BC가 라마니까 괜찮고, 4번도 마라니까 괜찮은데 5번을 보시면 BC가 라와 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5번도 여기서 우리가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남는 게 어떤 거랑 어떤 거예요? 1번하고, 그렇죠? 이렇게 써볼까요? 1번하고 3번 선지 2개만 남게 되죠. 그럼 이제 1, 3번 선지 차이를 볼게요. 이제 선택지를 보니까 1번하고 3번 차이가 뭐냐면, 일단 A가 가라는 점은 똑같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C가 다르죠. BC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D랑 E도 다르고, F가 다라는 점도 일단은 똑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가와 나는 실업률을 똑같이 이제 전망했다. 그럼 이제 가와 나를 찾아야 되는데, 1번하고 3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이제 나라고 돼 있는 게 1번은 D고, 그 다음에 3번은 나라고 돼 있는 게 E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럼 가가 A이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이 A가 3.5가 되죠. 얘랑 이제 같은 게 어디예요? 3.5라고 되어 있는 거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A를 가라고 사실상 확정을 했기 때문에 2는 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가 나가 되어야 되니까 네, 1번도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매칭형 문제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지 배열도 참고해야 되고, 검토 순서를 가장이라는 키워드부터 보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봐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풀지 않고 첫 번째부터 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만약에 봤다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부터 봤으니까 이제 다른 걸 모르는 거죠. 다가 F인 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가와 나가 똑같다, 실업률이. 그럼 이제 실업률이 똑같은 조합이 사실 우리가 이제 결국 찾았던 A랑 E 조합도 있지만 사실 하나 더 있죠. 네, C와 D 조합도 도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나가 A 또는 CD가 어디인지 일단 선택지로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은 도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가장이란 키워드가 있으면 얘네부터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195페이지 문제까지 모두 풀었고, 기본기 마지막 2번 기본기 이것만은 기억하자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196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가 비율과 배수의 차이를 봤죠. 그래서 거기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70%에서 10%포인트 증가하면 80이 되지만 10% 증가할 때는 80이 아니고 77%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율을 구분할 때 퍼센트와 비율의 격차를 나타내는 퍼센트 포인트를 구분하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기본기 5를 마치고 이어서 마지막 파트인 기본기 6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